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확진 경험 있는 두 분 모시고 그 중에 한 분 특히 이제 고대 안암병원 감염내과의 김선빈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참 소개도 안 드리고 지금. 안녕하세요. 코로나 그 후유증에 대해서 김선빈 교수님 평소에 별로 관심 없다가 본인이 감염된 이후에 급 관심이 생겨가지고 논문 찾아보고 뭐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 기관마다 그 롱 코비드에 관해서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미국 CDC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4주 이상부터 나타나는 광범위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포괄하는 용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WHO 같은 경우에서는 3개월 이내에 후유증이 발생해서 최소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 감별 진단이 어려운 그런 질환에 대해서 이제 롱 코비드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오미크론 확진됐다가 완치하신 분들이 많은데 한 2, 3주 동안 계속 잔증상이 남아있다. 뭐 기침도 하고 코도 막히고 좀 몸이 안 좋고 막 피곤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코로나 후유증은 아닌 거네요. 그런 건 이제 급성기 증상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미크론 변이가 되면서 단순 감기보다는 훨씬 더 증상이 심하고 또 이게 전염력이라든지 전파력도 훨씬 기존의 그런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병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저 두 분이 겪은 후유증 네. 뭐가 있습니까? 뭐 지금도 겪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저는 인후통이 굉장히 좀 심하게 왔었고요. 몸살, 기침, 이제 막 컹컹 지는 그런 기침도 많이 했었고, 저는 이제 격리 중에도 일을 계속 좀 하긴 했거든요. 집에서 이제 재택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고요. 연락을 했는데 재택 치료 중이시죠? 했는데 네. 그래서 좀 푹 쉬세요. 이랬는데 쉬고 싶은데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지금 남아있는 후유증은 뭐가 있어요? 코로나 관련 후유증은 이제 일단 너무 많이 피곤하고 좀 권태감이 심한 그런 게 있고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짧아지는 가쁜 게 있고 갑자기 이렇게 장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써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저는 코막힘 증상이 저는 좀 심했고 이제 좀 지나고 한 3주차 들어서니까 괜찮아졌는데 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침이 나요. 여기 기도가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네네, 기침을 하게 되고 좀 그런 게 있고 이거는 코로나 후유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아득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지러울 때 눈앞이 까매지는 것처럼 약간 잠깐 이렇게 정신 상태가 약간 흐려진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한 2번 정도밖에 안 겪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거 있죠. 이렇게 틱 하면서 이렇게 TV 꺼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걸 한 2번 정도 겪었죠. 아니 제가 무슨 어디 저 통계 자료 보니까 가장 흔한 후유증은 피로감이다. 네네. 피로감이 제일 흔하고. 근데 평소에도 맞아. 늘 그냥 피곤하잖아요, 우리는. 네. 더 피곤해요, 평소보다? 덜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호소하시는 게 호흡곤란. 맞아요. 그러시는 거랑 그리고 이제 깜빡깜빡하는 뭐 기억력이요? 인지장애 이런 게 좀 오고. 근데 이제 뭔가 아까 이렇게 퓨즈 나가듯이 딱 나가는 그거는 그 표현. 그거는 맞아요. 조금 더 심각한 그래요? 건데 그건 아니길 바라며. 아닌 것 같은데. 아니길 바라며. 우리가 김선민 교수님하고 다른 데서 방송을 많이 같이 했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 약간 방송 능력이 저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멍청해졌어요. 가지고. 약간 단어가 바로 생각 안 나긴 하는데. 그게 그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는 그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어눌해지고 약간 좀 사람이 되게 둔해진 것 같고 제가 감염내과 의사니까 어떤 항생제를 얼마 쓰자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외래 볼 때 그 환자 한 명 한 명당 좀 드리는 시간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근데 감염내과 의사가 항생제 용량이 빨리빨리 안 나온다는 거는 진짜 약간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그거 거의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계산기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뭐 이제 막 10초씩 걸리진 않고 예전에 나오는데 막 1초 정도였다면 이제 한 2초? 3, 4초? 3, 4초 이런 정도. 브레인 포그는 왜 생기는 거예요? 아직 그 원인을 못 밝혔나요? 그것도 이제 아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신경계가 뭔가 이제 손상을 받으면서 자극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브레인 포그 관련해서도 증상이 단순한 인지 저하에서부터 정말 막 치매 증상까지 혼동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의 이제 질환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한 기전은 아직 알려진 것 같진 않고, 이 브레인 포그도 대개는 몇 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더 개인차가 있어서 더 길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 원래 이제 약간 연세 높으신 분들 네네. 약간 이제 경도 인지장애라 그러잖아요. 이제 치매 직전. 네네. 혹은 뭐 가벼운 치매 앓고 계신 분들은 네. 이 브레인 포그가 오면은 치매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진 것처럼 보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오해가 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각하고 미각이 자꾸 줄어든다. 네네. 그런 증상은 있었습니까, 두 분은? 저는 아주 막 알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앓고 나서 약간 생각해 보니까 네. 잠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에 다른 친구가 이제 자가격리 됐다가 나왔는데 자기 후각이랑 미각을 상실했다고 아무 맛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오미크론은 후각 미각 상실이 델타 때보다는 덜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은근히 많으신가 네. 보더라고요. 그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지만 또 없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코로나19 감염되고 나서 이제 후각이나 미각의 상실이 한 20% 정도 보고가 됐다고 하면 그래도 오미크론도 10% 이상 정도로 꽤 있는 정도. 그 돌아옵니까, 그 후각 미각은? 네, 돌아오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회복되는 게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개인차는 또 있어서 더 길게 막 수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게 왜 후각이나 미각이 상실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금 궁금해하시는데, 후유증, 네. 네. 후유증. 코로나 후유증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하게 흐를 거예요. 아, 네.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침투를 할 때 ACE2라는 수용체로 이제 침투를 하는데, 그게 이제 후각 이쪽 상피세포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를 하면서 그 세포가 손상되면서 신경이 좀 손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미각이랑 후각은 또 연결되어 있어서 후각이 둔해지니까 이제 미각도 같이 좀 손실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런 미각이나 후각이 손상됐던 환자를 뭐 머리 MRI를 촬영한 또 연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뇌 회백질 쪽에 사이즈가 좀 줄어든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그건 또 이게 재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 가장 흔한 후유증 한 3위, 4위쯤에 가면 탈모가 있더라고요. 아, 네. 사실입니까? 아, 탈모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모든 장기에 다 후유증이 가는 거예요. 호흡기뿐만 아니라 신경계 그리고 피부 가는데, 피부 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네. 탈모도 한 20% 정도 호소를 한다고 그러고, 저도 확실히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두 분 같이 머리숱이 풍성한 분들은 뭐 조금 더 빠져도 큰 지장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처럼 원래도 머리가 좀 부족해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심각한 후유증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또 실제로 이제 코로나 치료 후에 격리 해제되고 나서 이제 제 외래로 환자분들 오시면 탈모로 굉장히, 특히 남성분들이 좀 이거 좋아지는 거냐고 좀 많이 걱정하시기도 해요. 그러게요. 보통 사람들이 이 오미크론 후유증 관련해 가지고 궁금해하는 질문 여러 개 던져볼 텐데 짧게 네네. yes or no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급성기 때 증상이 심했던 사람은 후유증도 심하다. 세모? 세모? 네, 세모. 왜냐하면은 그 이제 아무래도 그런 급성기 증상이 힘들어가지고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입원 치료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 후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후유증이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경증이라든지 무증상이었다고 해도 그 후유증이 안전히 안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모 같습니다. 세모. 자, 지금 방금 뭐 약간 말씀하셨는데 확진은 됐는데 증상은 정말 하나도 없는 분들도 무증상. 있었단 말이죠. 네네. 완전 무증상. 네네. 이분들이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난 다음에 후유증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가 똑같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서 증상도 비슷했어요. 네. 근데 A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고 네. B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후유증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다. 아, 이것도 또 이제 이건 OX는 안 되겠네요. 네, 이것도 세모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군요, 네,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또 이제 부지런하게 연구를 한 거에 의하면 이제 코로나를 완전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에서는
후유증이 그냥 미접종자나 불안전 접종자보다 50% 정도 감소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국 CDC에서도 완전 접종자는 그런 코로나 관련해서 후유증이 좀 감소하는 것 같으니까 모든 그런 예방을 위해서 가장 백신 접종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후유증이 나타나도 대부분은 회복이 다시 된다고는 하셨는데 네.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후유증 이건 그래도 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다. 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면 정말 중증으로 그 앓으신 분들은 정말 폐가 평생 무슨 그런 담배 핀 폐나 아니면 뭐 평생 그런 탄광에서 일한 폐처럼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경증이나 그 조금 약하게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환자들 나중에 와서 한 3개월 그렇게 지나서 보면은 항상 그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그걸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파이브로시스라고 해서 섬유화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 그런 게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이제 폐활량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 게 좀 감소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아, 그러면은 코로나19 완치 후에 호흡곤란, 이제 폐활량이 좀 줄어든 것 같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 엑스레이 사진 한 번 정도는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네. 숨이 가쁘고 그러시면 꼭 가까운 병원 가셔서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격리 해제 후에도 폐렴이 막 진행돼서 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자, 추천드립니다. 이 질문은 아마 교수님도 모를 것 같다는 기대를 하면서 질문 드려보는데. 아, 그 기대를 하시고요? 보통 이제 일주일 자가격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하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도 한 3일 혹은 뭐 더 길게 감염력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출근은 하더라도 좀 조심해라. 뭐 네네. 회식 같은 거 하지 말고 네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네. 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증상이 되게 심했어요. 어떤 사람은 별로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일주일 지나갔는데 남아있는 약한 감염력하고 이분이 처음에 일주일 겪었던 동안 증상. 겪었던 증상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증상이 더 심했던 환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 배출 능력이 바이러스 배출되는 그런 양이 많을 것 같아요. CT 네. 값이라고 해서 그런 게 좀 더 낮은 걸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 CT 값이 낮다는 거는 바이러스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보통 이제 PCR을 40사이클을 돌리기 때문에. 자, PCR, CT 값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은 이제 저 신은철 교수가 찍어놓은 다른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고 이제 실제로 그 또 MIT랑 하버드에 있는 또 연구자들이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게 얼마까지 배양을 시켜가지고 얼마까지 이제 자라는지를 또 검사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보통 6일 정도 경과를 해야지 이제 바이러스에서 배양이 되지 않더라라는 걸 확인했는데, 그 중간 값으로 또 한 4일에서 8일 정도까지가 돼요. 최소 한 6일, 7일, 그리고 내가 좀 더 증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한 8일 정도까지는, 8일. 네,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확진된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증상 없이 확진된 사람들한테 오히려 뭐 축하한다. 너는 이제 슈퍼 면역자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슈퍼 면역자다. 백신 다 맞고 감염까지 되면 네네. 그게 진짜로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그 오미크론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슈퍼 면역자라는 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오미크론은 거의 그 면역 회피 능이 뛰어나가지고 그냥 거의 백신을 완전 이제 3차까지 완전 접종한 경우에 항체뿐만 아닌 다른 T세포 능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걸 좀 보호하는 능력은 있지만 안 걸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절대 걸리지 않는 그 슈퍼 면역자라는 말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이 이제 나는 오미크론에 이제 걸렸으니까 이제 나 감염자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항체가 생겼고 이제 백신 안 맞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또 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오미크론에 이제 감염된 사람들의 혈청을 가지고 이제 또 분석을 해봤더니 기존에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런 기존의 그런 델타라든지 다른 변이에 감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오미크론에만 감염된 그런 환자들의 항체능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왔을 땐 좀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완벽하진 않을 것 같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미크론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그런 백신 접종력이 없다면 그 후에 앓고 나서 한 회복된 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백신을 이제 완전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슈퍼 면역자라는 건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3차만 맞고
안 걸렸던 사람하고 네. 3차 맞고 나서 오미크론 걸렸던 사람하고 좀 한동안이라도 그래도 걸렸던 사람이 재감염될 확률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거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럼요. 감염까지 됐는데 그 그러면- 정도는 해줘야지. 지금 교수님은 확진된 날짜 기준으로 오늘 이제 며칠 된 겁니까? 제가 2월 28일에 확진이 돼가지고요. 거의 한 달. 네, 됐군요. 만 4주째. 현재 몸 상태는 이 감염되기 전에 그냥 평소에 100이라고 치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팠을 때는 거의 막 50도 안 됐었는데 지금 그래도 차차 회복하고 있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도 한 70 정도는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좀 아파 보니까 내가 정말 내 몸을 좀 소중하게 아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내 건강을 돌봐야겠다. 내 몸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좀 내려놓을 건 과감하게 좀 내려놓고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오미크론 관련해가지고 환자 진료도 열심히 하시고 관련 또 연구 결과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걸려서 체험도 해보신 고대 안암병원 네. 감염내과의 김선빈 교수님하고 코로나 후유증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